안녕하세요, 랍스타입니다. 금요일 날 SOXL이 반등을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7%가 넘게 빠졌어요. 상당히 쪽팔려요. 상당히 쪽팔려서 왜 그런 말 했는지 조금 후회가 되는데 네, 뭐 여튼 차트 보도록 할게요. 예, 차트 보시면은 여기 MACD 지금 더 빠졌어요. 하루 더 빠졌고 여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 보시면 그때 바닥에 붙어 있었다고 했는데 목요일 날 금요일 날도 여전히 바닥이 더 달라붙어 있었고, 네, 주가 보시다시피 한 차례 더 밑으로 빠졌어요. 거래량이 적지는 않아요. 거래량까지 적은 건 아닌데, 밑으로 한 번 더 빠졌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가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피보나치도 지금 27불 한 30센트? 27불 한 30센트 정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쪽 밑에까지 뚫는 건 힘들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날 하루 빼고 주가가 화수목 연달아서 하락을 하고 목요일날 장이 마감하기 3시간 전부터 여기 이렇게 좀 윗꼬리를 달면서 기똥차게 오르길래 금요일은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시장이 온갖 악재들로 도배가 되면서 다시 한번 후퇴를 했는데요. 자, 그럼 어떤 악재가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 악재를 보시면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폭등했다는 기사예요. 곡물 가격이 당연히 오르겠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곡물 공급을 많이 하는 국가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서 당연히 가격은 오르겠죠. 그런데 기사랑 달리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끝났을 땐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전쟁 중이라서 곡물 가격이 올랐고 그게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최근 기사에서는 부차 대학살 등으로 인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계가 더 악화가 되면서 장기전이 될 수도 있겠다는 등 부정적인 기사가 가득한데요. 러시아는 전쟁을 하면서 매일매일 2조 원을 넘게 손실을 보고 있다고도 하고 미국이랑 유럽이 계속해서 추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민간인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려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죄 없는 민간인을 죽여가면서까지 본인들 실속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뭐 여튼 이런 행동까지 한다는 건 러시아의 속내는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 달에 러시아가 일부러 디폴트를 선언해서 부채를 안 갚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 돈 다 갚았어요. 만약에 정말로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었다면 고의적으로 디폴트를 선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돈을 갚았다라는 거는 일부러 국가부도까지 내면서 전쟁을 끌고 갈 생각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4월 안에 종전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아무리 늦어도 5월 안에는 종전 선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부족이다, 뭐 유가 상승이다, 뭐 원자재 가격 폭등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종전 선언이 되고 나면 악재 해소가 되면서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까지 미국이 0% 금리였는데 저번 달에 처음으로 인상을 하기로 하면서 0.25%가 됐는데요. 연준에서 앞으로는 0.25%가 아니라 0.5%씩 올릴 것처럼 의사록에 글을 담아서 증시가 충격을 먹으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상 지금 금리에서 0.25%씩 올리든 0.5%씩 올리든 단기간에 현재 물가를 잡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8% 정도에 달하는데 지금 와서 금리를 뭐 0.25%를 올리든 0.5%를 올리든 그건 간의 기별이라는 거죠. 실질적인 문제는 정부가 양적 긴축이나 금리 인상률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 증시가 잠시 흔들린 건데 이렇게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저 정도의 정책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악재라고 보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시장에서의 소음이라고만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증시가 오를 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악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상하이라는 도시는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대도시인데 이런 도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에 돌입을 하고 기간까지 연장을 하면서 증시의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사실 코로나는 앞으로 같이 함께 해야 할 운명이나 다름이 없는데
중국이 저렇게 거꾸로 행동을 하니까 바보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도 얼마 전에 오미크론에 걸렸었고, 걸리고 나니까 기침을 하고 가래가 끓는 후유증이 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제가 저승사자를 본다거나 할 정도로 막 심각한 질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은 좀 웃긴 게 지들이 병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퍼뜨려 놓고, 시진핑 아저씨가 체제를 지키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러고 계시는데, 사실 이젠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경제가 망가지면서 굶어 죽는 게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정말로 살기 위해서는 조만간 격리 해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랑은 정말로 좀 다른 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접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접종률이 좀 꽤 올라가면서 코로나에 걸려도 심각하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비율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조만간 중국도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에 발생한 악재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악재들을 보면 3월 초중순에도 장난이 아니었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둥,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상장 폐지를 당할 거라는 둥 말장난을 하면서 주가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렸었는데, 사실 저한테는 저가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서 사실상 수익을 냈었고, 이번에 이런 악재들도 다시 또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금요일날 증시가 반등할 것 같다고 한 부분이 틀리긴 해서 조금 쪽팔리기는 한데요. 그래도 지금 이런저런 악재들을 보면서 증시가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연준도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저렇게 금리를 인상하지도 못하죠.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조만간 증시가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 2020년 3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V자 반등했을 때랑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때는 돈을 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골라도 수익을 봤었고 수직으로 증시가 올랐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돈을 회수해가면서 경제가 성장해가는 상황이라서 정말로 수익을 만드는 건강한 기업에 투자도 해야 하고, 중간중간 지금처럼 이런 악재 같은 것들에 장애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파악해가면서 수익 실현을 해나가면서 트레이딩을 잘 한다면 더 커다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영상 제목이 SOXL이 이번 달 안에 45불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고요. 그렇게 수익 실현을 하고 나면 다시 증시의 변동을 이용해 나가면서 꾸준히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제 계획입니다. 여하튼 다음 주 증시를 기대해 보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